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입니다. 시장이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FOMC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강경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밀렸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코스피는 지금 양봉을 아직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서는 전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를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FOMC에 대해서 정말 왈가왈부하는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를 팩트로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간에 이제 코스피 한 3일 동안 연속 매수를 들어오다가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매도가 들어오는데 역시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힘없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출연하진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간만에 반등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좀 면밀히 따지자면 제약바이오가 사실 저번 주부터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다음 주부터는 좀 공격적이게 제약바이오를 들어가도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시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도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강조드렸던 현금 비중 10%도 오늘 같은 날 쓰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매수할 때는 극단적으로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날 용기를 가지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만약에 오늘 내 종목이 운 좋게 좀 올라왔다 하시면 그냥 매도는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 아니라 조금은 수비적으로 그리고 시장 그냥 흘러가는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늘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위쪽 상방향으로 열려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희는 시장 상황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조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케빈 워시 의장 체제 첫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은 했지만 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일 거라는 반응 때문에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빨간불을 켜냈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러한 점들을 좀 어떻게 소화해낼지 쭉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지수 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오전만 해도 파란불을 키며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빨간불 키며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 상승세를 좀 이어받고 있는데요. 현재 0.3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89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2.69% 밀린 채 현재 1,0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가량 매도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2,70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홀로 개인이 1조 8천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면서 그나마의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800억 원, 기관이 803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홀로 3,70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삼성전기입니다. 이 삼성전기가 자율주행 자동차용 초고용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MLCC 신제품 양상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신제품 MLCC는 전자회로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또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고성능 부품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회사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약 1조 5,70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투심을 좀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울 반도체, 사막 콘덴서 등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 6.99% 상승한 217만 4천 원에 거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태양광 발전단지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송전용 케이블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온전선은 송전용 케이블에 이어서 또 데이터 센터 전력망용 케이블 공급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회사 측에서는 올해 대미 수출 규모가 작년에 2배가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이 전력망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선주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가온전선 18%의 급등세를 보이며 4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 투자 관련해서 불거진 물량 배제 논란의 악재를 겪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 그룹이 미래에셋 생명의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82.26%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과 또 대규모 지분 확대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생명 현재 10%대의 큰 상승폭을 보이며 현재 33,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해보셔야 할 특징주 3가지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오늘 결정된 금리와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 또 그 외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조민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여전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 물론 오늘은 또 면밀히 말하면 사실은 코스피가 더 떨어지는 느낌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워낙에 강하게 시장을 지켜주고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 두 종목 말고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말고는 나머지는 다 떨어지거든요. 지금 거래소 기준에서도 올라간 종목이 100종목 정도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은 250종목, 1,500개가 떨어지고 거래소는 거의 770개, 780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거냐? 단순히 FOMC의 금리 인상 발언 때문이냐? 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 건 매크로인데 그 매크로가 원달러 환율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방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뭐 많이 떨어지겠지만 뭐 크게 우리가 지금 뭐 피해적인 그러니까 치명적인 건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OJ가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1%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는 시장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BOJ에서 금리를 올릴 걸 누구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했습니다만 케빈 허시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비둘기적이고 트럼프 친화적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와 FOMC는 완전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 거기다 뭐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물가를 잡는다라는 포지션을 굉장히 세게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할 때는 뭐 엄청나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뭐 케빈 허시가 금리 인상한다고 그대로 나는 지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FOMC가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서 시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마 제가 거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FOMC에 이제 어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코멘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시장에서 그냥 겁먹는 겁니다. 근데 케빈 허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내지 않겠다. 이번에 안 냈죠.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연준이 뭐랄까요? 이거 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했냐? 점도표라는 게 이렇게 있죠. 네, 점도표 몇 번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점 찍는 거. 나 이번에 점도 찍지도 않았다.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방향성을 알고 연준의 방향성을 알고 대응했던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장에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버스를 타잖아요. 그 버스가 어디를 갈지 정확하게 알고 타는 거하고 막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어떤 버스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막 등 떠밀려 탔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의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은 눈치 보기로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요 정도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눌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빠졌죠. 수요일 날 빠졌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찌 됐던 간에 조정이 나오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스럽다.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떨어지면 매수 기회로 참으시면 돼요. 그땐 제가 꼭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FOMC가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어제 그냥 하려던 거를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아마 이제 또 슬슬 여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신 분들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냐면 재건 관련된 이슈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재건 이슈 오늘도 빠지잖아요. 오전에 쭉 올랐다가 또 빠지죠. 그리고 어제도 쭉 올랐다 또 빠지죠. 예, 제가 한 여기 이제 화요일까지 출연했는데 화요일 날 또 급등 나왔고 월요일 날 급등 나왔다가 수요일 목요일 쭉쭉 빠지죠. 그러면 재건 이슈는 끝난 건가? 예, 실체가 없는 건가?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처럼 단번에 테마가 끝난 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로 걔네들은 유럽의 연합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대략 합니다. 그리고 막 재료들도 이상했는데 보시면 실제로 얘네들은 타격을 해서 타격 내역까지 다 나왔어요. 이게 이란이 현재 중동 국가를 타격한 건데 나머지 뭐 군사시설 이런 거 다 빼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석유, 가스 인프라. 가장 많이 타격받은 애가 아랍에미레이트. 예.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 타격을 많이 받은 애가 요거 운송민 물류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요렇게 합치면 쿠웨이트. 예, 쿠웨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 또 타격 많이 받은 애가 카타르.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스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유소, 정유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물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일본 기업하고도 같이 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그 오일머니 때문에 우리 한 80년대 이제 아버지들이 막 중동 가서 돈 벌어오시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오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네, 보이세요? 아랍에미레이트 12개, 쿠웨이트 2개, 카타르 4개, 여기 운송 물류 요거 도로 이런 것까지 합치면 가장 많이 피해받는 애가 당연히 UAE고요. 그 다음이 얘예요. 네, 쿠웨이트.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카타르입니다. 전체 숫자는 작은데 인프라가 4개나 폭파됐다. 왜? 카타르라는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카타르는 뭐를 담당한다? LNG.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카타르는 LNG. 그 다음에 쿠웨이트 뭐 담당해요? 항공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네. 요게 다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그 토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가 어마무시하죠. 네. 재건은 살아있다. 네, 보여드릴게요. 요게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제가 AI로 화질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보시면 빨강색이 이란이 중동 국가를 친 거고요. 노란색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건데 이란이 확실히 피해가 많죠. 예, 엄청 뭐 내부, 외부, 위아래, 동서남북 다 피해를 받은 게 사실은 이란입니다. 예, 이란의 피해가 훨씬 많죠.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중동 국가에 보시면 뭐 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데는 재건 나와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시면 요런 데가 쿠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가 아마 카타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UAE. 요 호르무즈 해요. 요 사이에 있는 거. 근데 보시면 오펙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솔직히 별로 타격 안 입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가 무서워서 이란이 안 친 게 아니고 요 나라에 미국 군사기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기지 치면서 그냥 여기서 정유소, 가스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란은 지금 어디가 어떻게 파괴됐는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보시면 중동은 지금 재건이 확실히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뭐 이란이랑 중동 쪽에 펀드를 만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재건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가져가셔도 된다. 예, 떨어질 때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중동 이슈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대장주를 사셔야 되거든요. 대장주가 누굴 것 같으세요? 딱 보더라도 예, 건수가 제일 많은 친구가 대장이겠죠. 건수가. 자, 삼성 ENA가 일단은 중동에선 대장주입니다. 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카타르, 라스라판 되게 유명한 가스전입니다. 그다음에 바레인, UAE, 사우디, 쿠웨이트 안 들어가는 중동이 없어요. 삼성 ENA, 그러니까 옛날 말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가스전, 정유소, 가스, 정유소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파괴가 됐어요. 예, 얘네들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AES하고 예전처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건 삼성 ENA가 제일 잘하겠죠. 왜? 얘네가 처음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했으니까. 물론 이거를 현대건설, GS건설, DLNC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맡겨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한테 맡기면 얘네들은 이게 간단하게 뭐 아파트를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랜트잖아요. 플랜트. 그렇기 때문에 삼성 ENA가 들어와서 해야 될 제일 빠르고 제일 저렴합니다. 다시 한번 중동에서 그러면 재건 이슈에서 가장 대장주는 누구라고요? 삼성 ENA라고요. 중동에서.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은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현대건설은 제가 봤을 때 중동에서 얘는 왕이거든요. 왜 왕이라고 하냐면 삼성 ENA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은 아닙니다만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얘는 이란과 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이란 쪽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삼성 ENA는 이 서쪽에는 삼성 ENA가 대장주가 맞지만 현대건설은 보시면 이란 쪽에도 수주를 한 적이 있어요. 1997년도에. 예. 그래서 현대건설이 실제로 가장 턴키 공사를 많이 했고요. 중동에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제가 모디파이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동쪽과 서쪽을 다 맡을 수가 있어요. 이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또 대장주.
그다음에 나머지 지나치고 DLENC 볼게요.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오로지 DLENC는 중동은 밀려요. 예, 삼성 이한한테 밀립니다. 여기에 실제로 한 것도 많이 없어요. DLENC는 무조건 이란.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 DLENC는 수주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확률적으로. 보세요. 이미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들어가겠죠. 쿠웨이트에서 야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면 당연히 ENA를 불러야 될 것이고 이란 쪽에 경제 제재가 풀린다? 라고 하면 당연히 DLENC 부릅니다. 멘토님 현대건설도 이란 쪽 있잖아요. GS건설도 이란 있잖아요. 옛날 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이란에 경제 제재가 잠깐 풀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이 풀어줬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풀렸을 때 DLENC가 2조 2천억 원어치 이란 쪽에 수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DLENC가 이란의 출장소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란에 뭐가 부서져 있고 뭐를 굳혀야 되는지 가장 먼저 파악하고 이란의 현지 사정은 가장 잘 알겠죠. 예. 그래서 대장주 그러니까 재건이 들어왔을 때 뭐 어제 보니까 철강도 가고요, 강관도 가고요, 뭐 이렇던데 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왜 중동 재건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플랜트라고요. 예. 그래서 얘네는 수주를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회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철관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는 기술력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런 기술보다. 예, 아시겠죠? 시멘트 만드는 회사들도 막 올라가잖아요. 뭐 죄송하지만 중동에서 우리나라 시멘트를 진짜 쓸까요? 어제 강간이 간 이유는 그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여기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거 관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관이 올랐는데 과연 강관이 우리나라 걸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을까? 예. 뭐 알래스카처럼 정말 특수관관이면 모를까? 뭐 이런 일반 송유관은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밸브라든지 특수 밸브거든요. 밸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강관이 가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어저께 반등을 이용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들이 또 계속 이틀 내내 눌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대장주들에선 찾으셔야 된다. 기회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통 건설주들이 제대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예, 잘못 물리면 고점에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이죠. 불. 상승에서는 건설주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투자하기가. PBR 밴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 PBR이라고 해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좋을 때는 보통 PBR이 2.0배에서 2.3배까지 목표를 주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삼성 ENA의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삼성 ENA. 예, PBR 2.2 정도 나올 겁니다. 현대건설은 1.6. 예, 아직 목표 PBR 못 갔죠? 물론 PBR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DLENC가 지금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요. 걔가 0.8이에요.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예. 저는 여전히 이 재건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조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제가 오늘은 재건 쪽의 얘기만 나왔지만 요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냈잖아요. 뭐 끝냈다고 보자고요. 전쟁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지금 남북 경협 얘기 나오죠. 예, 남한 북한 너네 어떻게 내가 또 평화상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을 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고 싶어야 하는 게 뭘까요? 자, 중간 선거에 대해서 올인을 할 겁니다. 예, 중간 선거에 대해서 올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평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마가 프로젝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필요한 게 뭐냐? 조선 살려야겠죠. 예, 조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원전. 예, 원전 살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충분히 여러분들 아이디어 받아가셔라. 물론 오늘 제가 재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다. 절대로 겁먹지 마셔라 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항상 하락할 때 많이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잊어먹고 그냥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댓글들도 많고 정말 저는 이제 막 댓글에 대해서 악플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닌데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종목 압축을 많이 얘기했고 현금을 좀 가져가야 된다. 시장은 매일같이 올라가진 않는다. 근데 이제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에는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일단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2,000조고요. 하이닉스가 1,870조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는요, 십몇 년간 시가총액 1위를 맡았던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하는 반도체 사업의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파운드리 산업도 하고 반도체도 만듭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만 만들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7%에서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보합으로 계속 가고요. SK하이닉스가 7%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뀝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얘기로 좀 했었거든요. 워낙 HBM이 잘 나가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400조 차이가 났었어요. 물론 그때는 1000조 이하대안이었죠. 뭐 제 기억엔 800조와 400조? 그래서 차이가 2배가 나잖아요. 많이 나는구나. 근데 지금은 보세요. 차이가 안 나요, 이제. 120조? 이렇게 되면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평가다, 내려올 거다. 저는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밀었던 분이시겠죠. 네. 근데 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를 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하이닉스 더 좋아한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항상 응원해요. 저는 파운드리 쪽 특히나. 근데 그렇게 개념 가지시면 안 되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올라간다? 시가총액 1위 간다? 이거 시가총액 1위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따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식에 되게 신기한 게 이 시가총액 따라잡으려고 희한하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정말 희한해요. 오늘
하이닉스가 무슨 호재가 있나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왜 올라가요? 시가총액 따라잡으니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 중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안 보이는데 예를 들어 90만 원 갔어요. 90만 원 정도 갔어요. 그러면 보통 95만 원 가면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찍습니다.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뭐 삼성전기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시가총액 역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아시겠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이다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좀 빨리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세요? 삼성화재 삼성화재 매수가 비중 어떻게 2,000원에 되세요? 10%요. 얼마요? 68만 2,000원에 10%요. 아, 최근에 사셨어요? 계속 모아가다가 네. 이제 그 최근에 마이너스로 이제 물려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오늘 그 30% 갖고 있던 거 20% 털고 이제 탈출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0.7% 이렇게 수익률 조금 먹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고점은 네. 아니고 이제 조금씩 모아 갔었었는데 네, 네. 가격 그 아, 생각 안 하고 마켓 아. 타이밍 생각 안 하고 계속 샀다가 네, 이게 한 번에 훅 빠질 때가 있었었더라고요. 맞아요, 삼성화재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회사에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없죠. 이게 막 삼성생명은 쭉 올라가는데 얘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0.7% 조금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아, 남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도 뭐 SK 하이닉스 그 시총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거 아예 삼성화재를 다 이제 매도하고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삼성화재도 이제 계속 돈을 잘 버니까 네. 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지금. 예, 삼성화재는 어쨌든 보험주예요, 그죠? 예, 예, 보험주인데 다른 보험주들은 솔직히 요때 2월 달에만 반짝했다가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얘는 예. 조정받다가 쭉 올라왔죠. 예, 맞아요. 예,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아, 예. 뭐냐면 제가 요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삼성화재랑 뭐랑 연결을 하셔야 되냐면 삼성전자만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주주 현황을 보면 삼성생명보험이라는 요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구나. 삼성생명보험이라는 삼성생명이 8.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가 1.49% 갖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이젠 너무 비싸다. 삼성전자 우선주 살라니까 그것도 비싸다. 하다 보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야 얘네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네. 마찬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30% 갖고 계셨다면 덜어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10% 남아 있잖아요. 예. 네, 요거는 좀 끌고 가보세요. 요거 정고점 넘어가면 위로 더 갑니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털어내셨어요. 비중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수익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반도체 종목 사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예. 아시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오늘 20% 네. 판 걸로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럼 이거 삼성화재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요게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삼성화재로 돌아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한번 뚫고 올라가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 예. 추세가 살아 있어요. 이번에 신고가 넘어가면 75만 원 넘어서 올라갑니다. 아, 그렇게나 높게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요. 이건 추세 살아 있어요. 거래도 살아 있고. 아, 예. 올라가면 거기서 매도하시고 그냥 삼성전자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세요? 태웅요. 태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3,500원에 20%. 53,500원에
500원에 20%. 어떤 게 고민이세요? 글쎄요, 고미래보다 좀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네. 비전이 있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좀 그렇네요. 어떻게 궁금해, 모든 게 궁금해서요. 이 회사 뭐 때문에 사셨어요, 근데? 좋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아서 아, 원전 조선하고 같이 아, 그랬다. 일단은 얘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단조 그다음에 뭔가 플랜트 부품 뭐 이쪽으로 좀 엮이거든요. 네. 기자재 쪽으로 엮이는 건데 혹시 죄송한데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올라오면은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회사가 전체적으로 막 나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조선, 원자력, 플랜트 이런 게 단조 부품이라고 해서 단조라고 해서 망치로 꽝꽝꽝 쳐가지고 만들어내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런 애들이 내구성, 내열성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실적도 아마 나쁘진 않을 겁니다. 실적 좋죠.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매력적으로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무제표를 딱 보면은 실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적의 발전은 별로 없죠. 네. 눈이 부시게 실적이 막 올라가진 않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흑자는 납니다만 잠깐 이렇게 흑자 크게 났다가 25년도에는 5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종목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나중에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는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자리에서 한 3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5만 원짜리까지 간 거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업황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알래스카 LNG라든지 이쪽에 대한 업황에 힘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가 근처 오면은 여기서 절반은 무조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올라와요. 이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니까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한미 반도체 한미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만 5천 원에 12%. 38만 원. 네,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아유 소갈이 하고 있네요. 평소에 제 방송은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이거. 가끔 봐요. 시간 날 때는. 아, 그래요? 잘 챙겨 보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비싸게 샀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이 종목을 되게 좋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예. 되게 좋아해요. 내려올 때마다 사셔라. 팔았다를 많이 했어요, 이걸로. 네, 내려올 때마다 사셔라. 응. 네, 거기서 더 내려오니까 사셔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서 사실 줄은 몰랐네. 네. 아니 고점에서 한 팔고 네. 40만 원대에 팔고 또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갔다고 샀는데 네. 계속 빠지고 또 막 그게 뭐 저기가 안 좋다고 계속 빠지고 이래가지고. 원래 샀다 팔았다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그거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 심리가 다 녹여져 있는 건데 내가 30만 원에 사서 방금 40만 원에 파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0만 원에 팔았을 땐 38만 원만 돼도 야 2만 원이나 빠졌네 하면서 사요. 그러니까. 네, 옛날 이 가격 생각 못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한 종목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성공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 근데 뭐 고점에 사신 건 어쩔 수 없고 비중이 12%잖아요. 예. 예, 얘 좀 더 내려오면은 그냥 사세요. 30%까지. 이거 되게 좋아요. 저는 이 종목 되게 좋게 봐요. 더 사라고요? 네. 더 사도 돼요, 이 종목. 아, 네.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깨져서 29만 5천 원 내려오면은 이거 비중 30%까지 실으시라고요. 27만 원인가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잔소리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진짜 고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예 29만 원 사세요 이러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시청자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네. 아 멘토님 저 이거 27만 원 받는데 무슨 29만 원에서 미쳤나 봐. 2만 원이나 비싸게 사고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27만 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와야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요. 네, 근데 안 저는 와야지. 그냥 29만 원에 산다고. 27만 원 떨어지더라도. 네. 예, 이게 주식을 잘 하려면요. 매수군 매도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에 연구가 많이 돼 있어. 과감하게 그냥 할 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질러본 놈이 먹는다고 예,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29만 원대 내려오면 저는 더 강하게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CJ 제일제당이고요. CJ 제일제당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만 5,800원에 18%요. 요거 사시고 고민 많으시겠다. 맨날 떨어져가지고. 네. 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계속 2단가에서 왔다 갔다 해서 팔지도 못하고 또 기다리니까 또 손해 나고 이러죠. 네. 예. 이게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뭐 안 물어봐도 알죠. 네네. 예. 이게 식품주들이 다 이래요. 음. 그러니까 CJ 제일제당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네. 비슷하게 우리 농심 한번 볼까요? 예. 얘 어때요? 얘도 똑같죠. 뭐 움직임 없죠. 뭐 이렇게 캐대언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움직임 없죠. 그 삼양식품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 얘기. 아니 정말 소름입니다. 나머지 식품주들 다 이렇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안 그런 애가 얘예요. 삼양식품. 그러니까요. 예, 얘는 추세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여기서 지금 또 자리 만들어서 또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CJ 제일제당, 농심, 뭐 대상, 풀무원, 뭐 빙그레 이런 애들과 삼양식품의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삼양식품은 수출이 많이 80%입니다. 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료, 식음료 쪽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식음료 쪽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나라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없는 대신 갑자기 우리나라가 잘 살아져서 반도체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루에 3끼 먹던 게 야 건강하려면 하루에 4끼 먹어야 돼. 이 정도 수준 아니면은 이런 식음료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근데 삼양식품만큼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쭉 위쪽으로 뻗쳐준 게 내수 시장만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대박이 나면서 수출이 급등한 겁니다. 지금 라면 수출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종목 얘기해서 속상하신 것 같은데 CJ 제일제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나 말해 빨리 끊게 이러시잖아요. 저는 이거 와요 시청자님 올라올 거예요. 네. 네, 25만 원 근처에서 저 매도할 거예요. 25만 원 근처에서요. 네. 이것만 얘기하고 빨리 끊을 거 그랬어요. 아니 그게 네. 그게 아니라 저도 네. 그 정도까지는 오지 이게 원래는 네. 단가가 26만 원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그래서 오래 갖고 오랫동안 계셨구나. 네, 오랫동안 있으니까 지쳐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길래 얘 이제 다시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겠네 싶어가지고 더 산 거예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거는 25만 원 근처 오면은 이번엔 탈출하세요. 아니 23만 원만 와도 팔 것 같아요. 그래요? 23만 원 오면 다시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또. 네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멘토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이세요? 리브스 매드인데요. 네. 그 비중은 한 20%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르질 않아서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매수가가 6만 3천 원이요? 3,000원. 네네네. 이거
네. 어떤 경로로 사시게 됐어요? 그냥 텔레비 그 보고 한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저는 이 종목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아, 네네. 예, 지금 뭐 우리 PD님도 많이 놀라셨는데 예. 이게 이 종목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리브스메드? 얘 네네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 알고 있어요. 저 로봇 수술 로봇. 수술할 때 쓰는. 맞아요. 네. 복강경. 네네네. 예, 요런 데다가 복강경, 빵꾸 네네. 내가지고 수술 팔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복강경 수술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얘가 리브스메드가 잘 만드는 그 로봇 이름이 그 아이언맨 이름을 딴 것 같아요. 스타크라는 애거든요. 네네. 제가 이런 것까지 아는 거 보면 이 종목 정말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 이 스타크가 복강경 로봇팔이라는 게 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치는 건데 이 스타크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냐면 90도까지 꺾여요. 아. 일반 제가 지금 죄송해요. 나머지 이 경쟁사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쟁사는 60도가 꺾이거든요. 네네. 얘는 90도 꺾여요. 배에 이렇게 들어가서 60도 꺾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90도 꺾여 버린다니까요, 이거. 네네. 저 이거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고 가잖아요. 이거 10만 원대까지 또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절대 포기할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면 네. 대표님 이거 계속 물타기 할까요? 아니요. 그 물타기를 왜 제가 지금 좋아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그거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신규 상장주잖아요, 시청자님. 네. 신규 상장주고 신규 상장의 패턴상 되게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점을 지켜줘서 올라갔거든요. 저 이때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하락을 맞으니까 저점을 깼죠. 지금 처음 저점을. 네. 이렇게 되면 신규 상장 패턴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여기서 내려가거나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결국에는 세 가지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또다시 기술적 패턴으로 일단 전저점을 깼고 보시면 위쪽에 이평선들이 남아있죠. 이렇게. 네네. 예, 그래서 아직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아, 여기서 자리를 좀 한두 달 잡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때 네네.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네. 예, 요게 그래도 고민이 된다. 이 종목은 제가 최우선으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 네. 종목 되게 좋게 보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 예. 예,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잠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 종목은 진짜 괜찮아요. 아, 계속 보유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시고 고민되시면 전화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 종목을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끌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TMI라고 하는 종목에 TMI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테크주, 기술주들, 뭐 로봇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특히나 의료 AI라든지 로봇,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밀리네요. 특히나 좀 아쉽게도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은 더 밀립니다. 더 밀리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매수할 포인트는 아직 아니고요. 보시면은 뭐 거래소도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빨로 올라가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원익 빼고는 다 완전히 뭐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저는 안 흔들립니다, 사실은. 이런 장에서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계좌만 녹는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요. 아마 오늘 목요일 날 새벽이죠.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도 시장은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현금 꼭 쥐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이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